원곡과 원곡을 시대에 발맞춰 재해석한 리메이크 곡을 만나봅니다. 같은 노래, 다른 시간, 같은 마음, 다른 목소리. 김지훈의 뮤직포스트. 중부대학교 글로벌 K-팝 학과 김지훈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네. 참 반가운 곡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죠. 네, 네. 오늘은 바로 아시아의 별 2003년에 발표한 보아 정규 3집 타이틀곡의 아틀란티스 소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틀란티스 소녀. 이때 당시에 네. 보아의 나이가 고등학생. 고등학교. 예. 네, 고등학생이었다고 해요. 그렇대요. 예. 네. 보아 씨 뭐 활동은 계속하고 있었는데 특히 요즘 맞아요. TV에서 자주 보이더라고요. 네, 뭐 맞아요. 쟁쟁한 이제 언니들, 네, 김완선 씨, 뭐 엄정화, 이효리 씨와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멋진 무대를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보아하면 지금의 SM을 있게 한 장본인이에요. 맞습니다. 뭐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 네. SM을 먹여 살린다. 그래서 소녀 가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소녀 가장. 했었고요. 예. 네, 네. 데뷔가 상당히 빨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데뷔는 2000년 이제 밀레니엄이죠. 2000년도에 당시 나이에 이제 만 13세였대요. 네. 나이에 이제 ID Peacebe라는 타이틀곡으로 맞아요. 데뷔했습니다. 예. 뭐 오디션 보러 간 둘째 오빠를 따라서 갔는데 이제 이수만 회장의 눈에 띄어서 직접 캐스팅됐다 하는 뭐 오빠는요? 오빠는 그때 캐스팅 안 되셨대요. 따라간 예, 보아가 예, 보아만. 네, 맞아요. 그래서 아주 이 캐스팅이 연예계에서는 아주 비하인드로 되게 유명한 네. 썰인데요. 그리고 이제 뭐 당시 모 백화점에서 주최한 댄스 대회에서 이제 고난이 또 춤을 이제 선보이면서 그쵸. 15개가 넘는 연예 기획사에서 명함을 받았고 와. 결국에는 이제 SM으로 안착을 하는데 예. 정작 SM에는 노래로 또 캐스팅이 됐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춤이 아니라 노래로. 네, 노래 실력이 또 뛰어났고 캐스팅 당시에는 초등학생 네. 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러니까 노래, 춤 다 된다는 얘기고. 맞아요. 시작하실 때 시작하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별명 네. 아시아의 별. 이게 정말 멋진 별명이에요. 맞아요. 네.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케이팝이나 이런 문화가 아직까지는 그 외국에서 특별하게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쵸. 아시아의 별이라고 했지. 지금 같으면 뭐 월드스타죠, 사실은. 그렇네요. 예, 그렇네요. 그렇다고 볼 수 예. 있겠습니다. 일본에서 인기가 굉장했죠. 네, 맞습니다. 뭐 일본에서 뭐 한국 최초로 오리콘 차트에서 이제 싱글 차트, 앨범 차트, DVD 차트, 데일리, 주간, 월간 등 모든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한 가수이고요. 웬만한 차트는 다 휩쓸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거의 모든 분야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이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개 앨범이 연속적으로 오리콘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대요. 근데 이 기록이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일본의 전 여자 가수를 통틀어서도 3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 기록이라고 하고요. 정말. 또 이로써 이제 보아가 오리콘 차트 1위, 또 이제 빌보드 200에도 문턱을 넘은 최초의 한국 여가수라는 타이틀을 갖게 됩니다. 참 대단합니다. 우리 최혜준님께서 6시 11분 그러니까 저희 코너 들어오기 전에 보아의 넘버원을 신청해 주셨거든요. 네. 어머나 보아 씨 하시면서 지금 반가워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 당시에는요 이 앨범도 그렇고 타이틀곡까지 조금 네. 저평가된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전에 이제 활동을 했던 곡들이 이제 넘버원이나 이제 발렌티 같은 곡, 이제 발렌티 같은 곡이나 넘버원은 좀 성숙한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고등학생이라기에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도 18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이런 다시 컨셉을 어린 컨셉으로 가는 게 좀 싫다, 좀 마음에 안 든다, 뭐 그렇게도 얘기했었고요. 예. 또 이제 강렬한 퍼포먼스하고 익숙한 일부 팬들한테도 좀 호평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하지만 뭐 이제 뭐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인기를 이제 얻게 된 곡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 앨범 사실 SM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판 작곡가가 유영진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대 향기 불렀던 그 네네네. 유영진 씨. 네. 그런데 이 유영진 씨나 아니면 외국 작곡가 곡이 네. 하나도 수록되지 않았던 유일한 네, 앨범이라고.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그 당시 이제 SM에서 조금 여러 가지 격동의 시기가 좀 있었어요. 좀 이제 내부적으로도 조금 어려운 시기가 있었고 했는데 뭐 H.O.T나 S.S. 신화 등의 이제 아티스트들의 이제 계약 만료 기간이 이제 좀 되었고요. 또 이제 동방신기가 바로 데뷔를 앞두고 있어서 이제 거기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던 네, 상황이고 네. 또 보아 역시 그 전작으로 이제
바쁜 스케줄과 앨범 하면서 앨범 준비 과정이 좀 짧았대요. 예, 그래서 좀 신경을 좀 못 썼지만은 국내 이제 작곡가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갈아넣은 그런 앨범이라고도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활동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보아 개인적으로도 좀 큰 일을 겪었다면서요. 네네, 뭐 저도 뭐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뭐 오랫동안 이제 의지했던 매니저가 뭐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당시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매니저 업무를 함께 보셨대요. 이 보아의 매니저분이.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를 해주셨던. 그런가 봐요. 오. 예, 예. 그래서 이제 한 3일을 이제 울다가 탈진을 했지만 이제 무대에 올라야 했고, 그래서 좀 무표정하고 좀 힘이 든 얼굴 표정이 예. 무대 매너가 아무래도 이제 자세한 사정을 몰랐던 대중들이 이제 약간 좀 성의 없지 않나, 뭐 일본 활동 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좀 성의 없지 않냐,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오해하면서 좀 프로 의식이 없다라고 평가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렇죠, 기록을 그렇죠. 남긴 앨범이죠. 네, 네. 3집 음반 판매량이 35만 장이었다고 하고요. 오. 또 그다음 56만 장을 판매한 이제 넘버원.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한국에서 뭐 두 번째로 많이, 요 시기가 2002년 3년도 요런데요. 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음반 산업 안에서는. 그래요? 예, 이제 음반에서 이제 MP3로 넘어가는 이제 뭐, 그러네요. 예, 생각을 해보니까. 맞습니다. 데뷔 네. 제목처럼 PCB, ID PCB처럼 이때 인터넷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하면서 네, 저장 네. 매체가 좀 MP3로 많이 바뀌었어요. 뭐 그러면서 이때는 앨범이 어떤 음반 시장의 그 암흑기와도 같았는데 이제 그 시기에 이제 이 정도의 이제 판매고를 올렸다는 것 네. 자체가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 너무 많지만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네. 노래를 좀 들어볼까요? 네, 곡 발매 후 20년 만이죠. 얼마 전 모 대학교 축제에서 앵콜곡으로 불렀던 마치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추억을 선물한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원곡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듣고 온 곡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였습니다. 민들레님 당찬 여고생 중소기업 맞아요. 지금도 여전히 멋져 하셨고요. 김성복님께서도 아시아의 별 멀리서 별처럼 바라보기만 해야 될 것 같은 대단한 존재. 요즘은 언니들과 나오는 거 보니까 좀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자, 김지훈의 뮤직 포스트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리메이크 곡 만나봐야겠죠. 어떤 가수의 리메이크로 만나볼까요? 네. 우선 이 곡 아틀란티스 소녀가 굉장히 많이 리메이크 되었어요. 뭐 볼빨간 사춘기나 들어봤어요. 소양 씨나 네네. 박정현 씨, 또 백아연 양 해서 이렇게 수많은 가수들이 리메이크 커버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아틀란티스의 소년 소년. 네, 소년 정세훈의 리메이크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정세훈. 네네. 뭔가 조근조근하다고 해야 될까요? 노래도 참 잘하고 네. 기타도 참 연주 잘하는데 맞아요. 낯설다는 분들도 좀 꽤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데뷔를 어떻게 했죠? 2013년도에 S본부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본인의 자작곡을 9곡이나 선보이면서 탑 10까지 올라갈 정도로 노래면 노래, 뭐 기타 연주면 기타 연주 아주 뛰어난 싱어송라이터였고요. 예. 2017년에 프로듀스 101 뭐 여기에 출연하면서 이제 정세훈이라는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아이돌 데뷔 서바이벌 그런 프로그램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대표로 이제 거기 소속 연습생으로 이제 출연을 하게 됩니다. 네. 데뷔 전에 보아를 한번 만났더라고요. 네,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 이제 프로듀서 이제로 이제 그 프로그램에서 보아 씨가 이제 진행이랑 프로듀서를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난 경우이고요. 이 곡은 이제 KBS ETV 리슨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프로듀서 팔로알토에 의해서 어쿠스틱 기타와 또 힙합 뮤지션답게 뭐 일렉트로닉 편곡이 이제 합쳐진 요 버전으로 부대했다고 합니다. 팔로알토? 팔로알토. 네. 네. 팔로알토라는 가수는 2004년에 이제 발자국이라는 EP로 데뷔했는데요. 가수라기보다는 이제 힙합 래퍼나 이제 프로듀서로 더 유명하죠. 네네. 이제 뭐 어떤 뭐 랩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소리를 알린 프로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세훈 아이돌 연습생이었지만 또 지금은 싱어송라이터로 변신을 했습니다. 2003년에 이 곡을 냈던 보아가 86년생으로 알려져 있고 정세훈의 경우는
97년생. 네. 사실은 뭐 데뷔나 이런 걸 보면 나이 차가 그렇죠. 상당히 많이 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10살 안쪽이거든요. 안쪽이네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세훈에게 보아는 뭐 한참 선배인 한참,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아의 아틀란티스 소녀 뭔가 청량한 느낌이 있는데 정세훈이 또 어떻게 리메이크 했을지 기대가 되네요. 들으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볼까요? 네, 인터뷰 내용 중에 음악으로 위로와 치유를 받아서 듣는 이에게 본인도 행복을 주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언급했는데요. 네, 함께 들으시면서 행복을 주는 목소리 아틀란티스의 소녀 정세훈의 리메이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